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자식, 내가 사랑으로 말했는데도 상처로 받아들이는 배우자, 그리고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린 친구. 나도 힘들고 그도 힘들었을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진실을 가립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표현이 성급하면 오히려 상대로부터 멀어집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너무 많은 순간을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했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로 피는 꽃이라는 것을, 그 속도를 인정할 때 진짜 기다림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보다 더 깊은 언어입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그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넸지만 그는 늘 단답형이었습니다. 나는 섭섭했고 그래서 다그쳤습니다. 아빠랑 얘기하기 싫은 거야?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무례함이라 생각했고 무시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조급함이 그에게 부담이었던 거죠. 그 아이가 대학을 포기하고 여행을 떠났을 때도 나는 속이 상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인생을 가볍게 보는구나. 그 말은 나의 불안이 만든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그 여행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나를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요. 딸은 예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나는 안정적인 길을 원했습니다. 그림으로 밥 벌어먹기 힘들다는 말은 내 시대의 통념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차가운 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빠 자신의 불안을 덜려는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내 불안으로 아이의 꿈을 막고 있었던 거죠. 기다림은 상대가 넘어지더라도 그를 믿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보는 일. 그건 가장 큰 용기이자 사랑이기도 합니다. 논어 게시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두르지 말라, 때를 기다리라.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조급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꽃처럼 자기만의 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 한가운데에서야 피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같은 시기에 피기를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그 반대로. 그러나 진짜 성숙한 관계는 상대의 속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맹자도 말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힘써도 헛되다. 때는 단순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이고 존중이며 기다림입니다. 스스로 피어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는 태도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을 수백 번 하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는 것이 더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일을 익히는데 남들보다 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항상 묵묵히 시도했습니다. 다른 상사는 그를 향해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한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팀에서 가장 꼼꼼하고 성실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했어요. 한 번도 그런 대우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다림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뒤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응원 아닐까요? 기다림은 또 나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조급한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왜 안 돼? 라는 말은 결국 내 불안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반면 괜찮아, 시간이 필요하겠지라는 말은 나 자신이 안정되어야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중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조급하지 않는다. 조급함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이를 그르친다. 인내는 결국 나 자신을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관계를 위한 인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수양입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가 말을 늦게 트자 걱정했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책도 사주었지만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손주는 갑자기 유창하게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지요.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도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던 거지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느린 사람도 그 사람만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 리듬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말을 통해 무언가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강한 변화는 지켜보는 일에서 나옵니다. 변화는 강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스스로 알아차리고 스스로 결심할 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원한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침묵의 설득입니다.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신호이며 존재 자체로 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설명보다 더 큰 울림이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조급함으로 망쳤는지 모릅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하는 생각은 결국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관계는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긋날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수용이며 깊은 배려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단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조급함은 내가 나를 아직 잘 모른다는 뜻이고 기다림은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바꾸고 삶을 깊게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느리게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의 시간 속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재촉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옆에서 함께 걸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말로 당기기보다 존재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완성 아닐까요? 모든 꽃은 자기 계절에 핍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사랑의 계절을 기다립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은 기다림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도달할 때까지 나는 묵묵히 옆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